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정권을 뺏긴, 그래서 그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경남 양산에서 뭐 제주도 가롯인가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이 농사를 짓는, 연기를 한 것인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면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통령일 당시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는 국가안보실이 그런 지시를 할 권한도 없지만, 어쨌든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갖다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4시간 동안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취조를 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끝났고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은 나중에 뭐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 소환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법적 책임을 떠나서 과연 이자들은 국가 운영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상식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대체 우리 군을 갖다가 뭘로 보는 사람들인가, 우리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었나, 어떻게 취급했나,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단면이라서 요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쯤에 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NLL을 넘어왔고 남하한 북한 선박 목선입니다. 이 10m 길이의 목선을 갖다가 우리 군이 예인해갖고 조사를 한 다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국가안보실,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김유근이라는 1차장, 지금은 군인공제회 2사장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로 이뤄진 알바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 군에다가 북한 선박 그거 납포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겁니다.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군이 어겼다. 이게 여러분들 어겼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어감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선박을 납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성환 의사를, 귀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지 말아라, 우리 해역을 침범해도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참모라고 하는 자들의 이게 언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019년 7월 달에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런 언행을 하는 자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었고, 이런 지시를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갖다가 청와대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겁니다.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수사관까지 배석시켰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 나라의 중심부 최고 국정총괄 기구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자행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우리 국군을 갖다가 얼마나 경시를 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속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이거 이렇게 참는 게, 자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댓글에 저보고 말을 버벅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이게 비속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비속어 말고는 이자들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꼬집고 이럴 만한 어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니까 버벅거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상황이 마찬가지긴 한데, 국군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민 생명과 국민 재산을 지키는 보루 아닙니까? 보루? 그야말로 이 우리 나라를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 중요성을 따져보면 헌법에서 우리 국민, 이 주권자인 국민 말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게 바로 국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채와 정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른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제외 국민을 보호하는 데 의무를 뭐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 다음에 헌법 제4조는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헌법 제5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우리 헌법에서 부여하는 그 가치, 의미, 실제 이 우리 국민의 국가의 독립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 헌법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군의 군사활동, 이걸 갖다가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것도 권한이 없는 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는 한마디로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국군을 형해화시키고 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갖다가 파괴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적 행위를 하는,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짓들을 이 문재인 청와대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안보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너무 좀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그겁니다. 이런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로지 대통령한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근거는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국군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국군을 갖다가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뭐냐?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국군조직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상황을 관장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자들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만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월권, 직권남용,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형법 조항이 적용될지 모르는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된다.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국가의 근간을 갖다가 해치는, 결과적으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을, 이런 짓이라고 비판받고 지적받을 만한 행동들을 갖다가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라고 했던 김유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합동참모본부 차장인가 했던 군인 출신인데, 어쨌든 그런 짓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대통령, 참모든 뭐 국가안보실 실장이든 차장이든 그 누구는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그 누구도 이 군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안보실이라는 기관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차장의 지위와 직책, 법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일 뿐, 비서들일 뿐, 이들의 법적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국군은 우리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가 돼 있고, 그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한테 있다고 헌법에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어겼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국가안보실 차장이라고 하는 일개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자가 우리 군의 이런 지시, 그것도 반국가단체 선박이 넘어 우리 해역을 침범했는데 잡아서 조사를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이런 지시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할 수가 있습니까?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헌법을 보면 딱 맞습니다. 법률을 보면 맞습니다. 헌법과 국군 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참모는, 국가안보실 차장은 절대로 우리 군한테 그런 지시를 내릴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의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어겼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우리 국군의 전시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줄여서 합참의장, 사성 장군을 갖다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이든 뭔 행정관 아닙니까? 일개 행정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했다? 수사관을 배석시켰다? 이게 정말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문재인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국군과 법률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들을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선박 납포 금지를 지시했는데 왜 이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추궁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그런데 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갖다가 왜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추궁을 했다. 그 당사자들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다. 근데 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또 어떤 군인이냐면, 물론 제가 뭐 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더군다나 이 군 인사들의 어떤 세세한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전직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알아보니까 상당히 좀 호평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나마 이 문재인 정권 안보가 국가안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나마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서 한미동맹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북 평화쇼 있지 않습니까? 가짜 평화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고,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복원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할 때, 이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부 갱도는 수리해서 다시 쓸 수가 있다, 복구하는데 그거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그 폐기됐다 했는데, 이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을 했다, 이런 호평을 받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런 군인을 갖다가 2019년 7월 달에 청와대로 불러서 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를 안 따랐느냐, 왜 반국가단체 선박을 납포하고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성 장군 전시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갖다가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수사하듯이 취조를 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김유근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지금 군인공제 2사장, 이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명의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유죄는 아닐 겁니다. 무죄가 될 텐데, 만약에 김유근 씨가 무죄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 최종 책임자, 이거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금 경남 양산에서 개 고양이하고 놀고 있는 면도도 안 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유근 씨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 문재인 명의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김유근 씨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런 지시를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해역을 침범한 반국가단체의 선박을 왜 놔두라고 했느냐? 이게 과연 적법한 짓이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타당하게 운영한 것이냐? 이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그 지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대체 그러면은 왜 이걸 못하게 했느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왜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의무, 국가의 보전과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왜 반국가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북한 독재 정권 김정은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대북 평화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반국가단체의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 군인공제 이사장인 김유근 씨를 갖다가 불러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이 안보 문란, 국군 무력화,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이 뭐 한둘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그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 뭐 부역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담자들도 하나하나 샅샅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끌어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작업들이 뭐 아직 정권 교체, 새 정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속도 여부를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이런 작업들을 해야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문재인 보유국 같은 그런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요런 나라를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